안녕하세요. 광마입니다. 언론이랑 여론에서 호남 반도체 입지가 똥망이라 주가가 빠졌다고 선동하는데요. 그거 다 어설픈 정치적 억가인 거 알고 계세요? 요새 빅테크들이 반도체 팹을 많이 짓고 있는 텍사스보다 호남 광주는 오히려 입지가 유리합니다. 입지 자체는 전혀 죄가 없어요. 근데 발표 이후에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죠. 외국인들은 10수조 원을 던지고 빤스런하였습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입지도 멀쩡한 이 투자 계획에 대한민국 반도체를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던져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호남 반도체에 대해 정치적 시각을 빼고 냉철한 투자자의 관점으로 딸딸 털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는 들어볼 수 없는 내용이니 끝까지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고로 냉철한 투자자라면은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모든 걸 분석해야겠죠. 그런 글로벌 시각에서 텍사스랑 호남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텍사스는 삼성도 짓고 있고요. 인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 이런 굵직굵직한 반도체 공장 건을 많이 유치한 그런 주죠. 그래서 근데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남한 면적의 7배나 달하기 때문에 이 광활한 면적 때문에 반도체 공장 짓는 데 있어서 오히려 호남보다 별로 인프라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은 호남이라는 입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주요 인프라 접근성, 그러니까 용수, 전력, 수송망 이런 접근성 면에서는 텍사스보다 훨씬 유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선동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투자자라면 객관적 데이터를 비교 평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수를 먼저 분석을 해볼 건데요. 풍부한 수계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라는 문제인데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팹을 짓고 있는 그 부지를 기준으로 주요 수계와의 거리가 50km 정도입니다. 여기 테일러시에서는 이 50km를 대형 송수관을 건설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광주 반도체 산다는 제일 가까운 동복댐 기준으로는 약 20km, 제일 먼 데는 약 60km. 텍사스에 비하면 오히려 접근성이 더 우수하죠. 거기다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 어떤 댐에서 가지고 올지도 좀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65만 톤이면은 반도체 산단으로서는 충분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서 용수 부족이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였고요.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신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폐수 정화 시스템이 요새는 다 들어가고요. 이 재활용률이 내부적으로 70에서 80%, 전체 공정에서 70%, 80% 정도는 내부에 나오는 폐수를 정화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가동 이후에는 외부 신소를 끌어오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돌파구가 확보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단순하게 외부 수자원에만 100% 의존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들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게 원자력 전력인데요. 전력 인프라가 좋지 않다, 수송망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일단 그것도 광주가 훨씬 좋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가까운 원전이 200km에서 250km입니다. 그에 비해서 광주는 제일 가까운 한빛 원전은 약 40에서 50km고요. 어떤 방송에서는 한빛 원전은 곧 폐쇄 예정이다라고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명 연장할 예정이고 지금 잠깐 좀 폐쇄된 이유는 그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 점검 때문에 약 1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폐쇄된 건데요. 뭐 이 정도는 별로 큰 문제 없겠죠. 그리고 한빛 원전이 모자란다고 해도 경남권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데요. 약 240에서 250km 정도의 송전성을 건설하면 되는데 보시면은 텍사스랑 별 차이가 없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50기가와트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원전에 필적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단 태양광이 빵빵하기 때문에 진짜 좋죠.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뭐 태양광도 텍사스만큼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장마철 같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호남권은 최상이고요. 오히려 글로벌 평균 수준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양도 텍사스에 비하면은 큰 건 아니지만 10에서 15기가와트면은 또 괜찮은 수준입니다.
전력 안정성 면에서는 이게 재생에너지에서는 항상 전력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데 밤에는 어쨌든 전력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ESS도 쓰는 거고요, 당연히. 얘네 같은 경우는 텍사스엔 천연가스로 이용한 가스터빈 돌리는 걸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호남도 가스터빈 돌리면 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좋은 가스터빈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리백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리백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아리백 대응 가능한 구역이라는 게 유리하겠죠. 아리백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느 시절 아리백이냐. 트럼프 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건데 미국 수출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EU에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자국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한국 칩에 대해서 친환경 전기를 안 썼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명분으로 아리백을 악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대응이 가능할 거고요. 호남 반도체는. 그 다음에 빅테크 같은 데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데 빅테크에서는 단가 후려치기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너네 아리백 이행률이 너무 부족한데 그러니까 너네 값을 깎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협상 우위를 점하는 비즈니스 카드로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 이런 데서 많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대응하는데도 호남 반도체가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이외에도 인적 자원이 호남에 안 간다 등등의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뭐 사실 인재가 호남으로 가라고 이 계획 세운 거 아닌가요? 호남이 광역시임에도 아직 개발이 미비한 건 사실이고요. 이 좁은 대한민국 안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호남은 나쁘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라 그럴까? 평택이라든가 수원에 삼성 처음 공장 세울 때만 하더라도 인적 자원 안 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세워서 돈 많이 버니까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쁜 선택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남 입지가 사실상 글로벌 관점에서 꽤나 좋은데도 주가는 오히려 발표 이후 파괴적으로 빠졌죠. 이게 이 주가 하락률이 제가 7월 31일, 그러니까는 하이닉스 거의 상한가 기록한 날, 그날 제가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대비 삼성전자는 30%, 하이닉스는 40%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날을 기준에서도 이렇게 하락했으니 최저가 기준으로는 하이닉스가 제 기억으로는 50%보다 더 많이 하락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서 그런 건데 10수조 원 정도 뺐죠. 외국인들은 호남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로이터나 블룸버그에서는 아래 세 가지를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들은 국내 언론에서는 잘 보도가 안 돼서 여기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정치적 이용, 그러니까는 어떤 집권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를 했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 과잉 무시, 그러니까는 지금 공급 과잉이 내년부터 이루어질 거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계속되는데도 정치적 이용을 위해서 이거를 발표를 했다. 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문제가 제일 커요.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데 왜 또 투자 계획을 발표하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제정신이었으면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할 리가 없다. 글로벌 공급 과잉 다 아는데 기업들은 왜 굳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난 그날 오후 5시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각각 공시를 띄웠을 거고요. 공급 과잉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잠깐 좀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다 지금 팹을 건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팹들은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다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D램과 HBM에 있어서의 공급 과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2026년 1쿼터에 다들 걱정하고 있었어요. 공장 가동에 따른 2027년부터의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창신 메모리 상장하면서 중국 반도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뛰어오른 거죠. 중국 반도체 문제도 1쿼터부터 굉장히 크게 얘기가 됐었었는데요. 창신 메모리가 상장하면서 시장에 굉장한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내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수출하고 있었는데
중국 내수랑 제3국에서 저가 덤핑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가형 메모리들 DDR4까지는 얘네가 중국 반도체가 아마 독점 과점 형태로 뛰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단가 문제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첨단 시장에 더 올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최첨단 시장에서 얘네가 굉장히 마진이 높잖아요. 여기서 이제 프라이스 워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이게 주가에 악영향이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이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AI 인프라는 계속 매출이 잘 나오는데 이 부분, 완제품 부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가전 아니면 노트북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국산 칩이 탑재가 돼도 미국 수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산 칩이 탑재된 저가 스마트폰, 가전 이런 것들이 인도네시아산 아니면 베트남산 이런 딱지를 달고 소비재용으로 수입이 된다면은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심지어 이런 저가형 칩 시장, 그러니까는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에서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런 칩 시장이 지금 매출이 감소하는 게 눈에 띄게 10K 어닝 릴리즈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마 다른 언론에선 전혀 보도를 안 하던데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나스닥 ADR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SEC에 투자 계획서를 냈는데요. 만약 이 투자 계획서대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의 공시 서류 투자 계획서를 보면은요. 공모 자금을 자기네가 만약 받으면 이 세 가지 정도에 투자할 거다라고 돼 있어요. 용인이랑 천주 공장,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 세우는데 이 돈을 쓸 거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공시 내용에 어디도 호남 반도체 얘기는 없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 글로벌 관점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할 때 투자 계획서대로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그닥 큰 문제는 발생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F1 공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시무시한 법적 리스크를 지게 돼요. 일단 미국 증권법 제11조에 따른 문제인데요. 손해배상 청구 폭탄입니다. 정치적 압박으로 자금을 약속과 다른 곳에 집행할 경우에, 그러니까 F1 공시와는 다른 곳에 집행할 경우에 투자자를 속였다라는 명분으로 천문학적 집단 소송에 직면합니다. 이거 거의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앨런 사태 같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배상금을 때려 맞을 수도 있고요. 이건 단순 회사뿐만 아니라 오너, 그리고 회사의 임원이사, 거기뿐만 아니라 줄줄이 사탕으로 상장 주관사, 그다음에 회계법인, 듀 딜리전스 게을리했다, 뭐 이런 명분으로 모두 배상 책임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SEC 징계 및 거래 정지를 당하면요,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앨런도 그랬었죠. 그 다음에 나스닥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글로벌 자금 조달 창구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그런 리스크도 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피어 그룹인 마이크론에 비해서 주가가 훨씬 1.2배 정도 더 떨어졌는데요. 2배 정도 떨어진 이유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이라든가 아니면은 SK 하이닉스에는 법적으로 핵폭탄이 될 만한 나스닥 ADR 상장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험을 외면한 정치적인 드라이브, 이것이 지금 굉장히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외국에서는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나 로이터 이 문제를 다 짚고 있어요. 저도 또한 짚고 있는데 사실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 자신도 말하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좀 더 중시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만 코스피가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호남 반도체에 대한 제 생각이었고요. 입지는 정말 좋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리스크 때문에 지금 굉장히 코리안 디스카운트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 개인의 분석과 생각일 뿐이고요. 개인의 투자는 본인의 분석과 의사결정 하에 또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